아시아 최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손잡은 일본과 대만,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본 정부는 대만의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TSMC는 일본 기업들의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제공해 한국산 수입을 사실상 중단해버리겠다는 일본과 대만의 충격적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인구 2385만 명, 국토 면적 359만 헥타르, GDP 6690억 달러로 인구도 면적도 GDP도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대만이 도대체 뭘 믿고 한국에 이렇게 선을 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항상 자신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대만의 생각에 현재의 대만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에서의 미국 측 발표 때문에 대만의 오만함은 끝을 모르고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 라는 폭탄 발언까지 한 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 라고 말해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파격적인 발표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수한 내정이라며 미국 측에 말 조심하라 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순수히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관련된 핵심 이익 문제에서 중국은 어떤 타협과 양보의 여지도 없다 라며 누구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강한 결심과 의지, 능력을 저평가하지 말라 라고 미국에 강력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라면서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내서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 평화 안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지 말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히며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선전포고했습니다. 전세계 아이폰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폭스콘도 대만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반도체 대부분을 생산하는 기업도 대만의 TSMC, 미국 내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도 대만에 위치해 있다 보니 대만은 미국은 대만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중국이 홍콩에 그랬듯 대만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그 전에 미국은 대만에 있는 미국 기업들 모두를 철수시켜 한국으로 대이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대만의 폭스콘. 하지만 인도와 베트남이 아직도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가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자 사실상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던 폭스콘 등 대만 기업들은 다시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야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대만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뿐인데요. 대만 현지 언론들은 매일같이 TSMC를 한국의 삼성과 비교하며 한국의 삼성은 앞으로 10년 내 대만의 TSMC를 절대 못 이긴다 라며 한국을 무시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TSMC를 따라잡고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삼성전자의 야심에 대해선 삼성은 TSMC의 도전자가 될 수 없다 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만인들은 TSMC를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으로 부르며 신급으로 모시고 있는 수준인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시장조사업체 디지타임스 리서치의 에릭 첸 연구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의 초미세공정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2023년까지 앞으로 한국과 대만의 운명을 가를 기술인 3나노 GAA 공장을 대량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 라고 분석하며 한국이 절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TSMC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객관성을 버려버린 대만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김기난 삼성 부회장은 TSMC를 잡고 파운드리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대만을 따라잡을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하며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비록 파운드리 사업 진출은 늦었지만 현재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선단 공정 경쟁력은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생산 능력은 효율적 투자로 적기에 확충해 업계 1위 업체를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매체로 평가받는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128조 원을 쏟아부어 TSMC와의 격차를 줄일 것이다. TSMC는 3나노 생산 라인에 대해 기존 핀팩 구조를 선택했지만 삼성은 전류 흐름을 좀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법을 채택한 점을 집중 비교하며 보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TSMC는 삼성전자를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삼성보다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집중한 반면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속도는 늦어도 성능을 대폭 개선시키는 획기적인 3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에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 외신들도 삼성의 새로운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주목하며 미래에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대만 정부의 외교력 차이도 두 국가와 기업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대만의 TSMC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제조 및 판매 기술, 고객 관리와 관련된 설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고, 콩민신 대만 국가발전협의회 장관은 TSMC는 고객의 기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과 주주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노를 외친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고도의 외교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생산 시스템과 재고 등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인텔과 SK하이닉스 등 복수의 기업이 협력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상무부 대변인이 이날 인텔, GM, 인피니온,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이 조만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매우 감사하고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를 권한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정보 요청은 자발적이지만 이 정보는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며 강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동참하느냐와 제공된 정보의 질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곧 삼성전자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자료 요구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삼성 등 반도체 기업들의 기밀을 강제로 빼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문승우 산업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뒤에 미국에 제출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극비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이 진짜로 원했던 미국의 중국 견제용 필요 정보만 제공하며 미국과의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중국이 자력갱생을 외치며 한국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을 빼내와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고도의 외교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빠르게 간파하고 합류한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그저 싫다고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세계 전문가들은 대만이 곧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며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미국은 아시아의 핵심 기지를 대만에서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바로 홍콩 사건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자사의 아시아 디지털 편집 거점을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으로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홍콩 보안법이 저널리즘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생겨났다라고 지적하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고 편집, 스태프를 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 지국은 아시아에서의 취재, 편집의 거점이 되어왔는데 전체 요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디지털 편집 부문은 2021년에 서울로 옮겨
올해 5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전지로 일본의 도쿄와 혹은 태국 방콕을 검토했으나 한국이 외자 기업에 우호적이고 보도의 독립성이 있으며 아시아 뉴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을 새 거점으로 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선포하며 대립하는 모양새이지만 중국이 새로운 대만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실제로 무력 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막대한 자금과 미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대만을 구해주는 대신 대만에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모조리 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LG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 규모와 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만 믿고 일본과 밀월 관계를 형성해 한국을 치려했던 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고도의 외교 전략을 통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상황 속에서 대만이 어떠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